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샘언, 한국 이름은 안재현이라고 하고요. 공부만 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 저자이고 현재 미국 커네리컷주 보스턴과 뉴욕 중간 거리에 있는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세 아들의 아빠이자 미래 교육이라는 것을 주제로 미국 사립학교 보딩스쿨에서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저희 기준, 많은 부모님들께서 거의 30대, 40대이시잖아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기준으로 그때 성공 기준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성공 기준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좀 다르잖아요. 일단은 평생 직업이라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트렌드고 또 AI 같은 거 기술 때문에 없어지고 있는 직업도 꽤 많이 있고요. 이 시대가 필요한 교육은 정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래에서는 저는 인간과 기계와 약간 다리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미래 인재라고 한다면은 이 기술 혁신을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알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성공 기준의 일들, 일자리들,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이 다 안 먹히기 때문에 저희 성공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특히 교육에 관심 있는 거 보면 다 제일 없어질 직업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의대로 쏠리는 이유도 미래 직업 같은 거 봤을 때 다른 것들은 좀 불안하니까 다른 솔루션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딱 병원에 갔어요. 이렇게 몸살이 있거나 감기에 걸려서. 그러면 무엇을 하나요? 진단 받기 전에 일단은 바이털 검색을 하거든요. 혈압, 맥박 이런 거 다 재죠. 그리고 재고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보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해주죠. 근데 그게 다 알고리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텐데 10년 뒤에는 어떨까?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의사가 되려면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의대도 가야지 되고 또 같은 레지던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치다 보면은 AI 기술과 특히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의사라는 직업도 없어질 거는 아니지만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직업이든 인공지능과 함께이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은 이제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구글이든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든 인공지능을 사용하든 답 찾기는 되게 쉬워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건지 또 그 질문 퀄리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키는 걸 잘하고 주어진 것만 잘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일단은 많이 없어요. 시키는 걸 잘하는 거니까. 근데 현재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요 과제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융합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과, 문과 이것도 따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문과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과 성향이 더 많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문과 쪽으로 이렇게 성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젠슨 후앙 엔비디아 대표도 그랬었잖아요. 그 사우디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 인공지능 시대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나라는 그 질문을 한 거 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코딩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 역할은 코딩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와 대화를 전에 했다면은 이제는 인간 언어로 자연적인 언어, 그게 인간 대화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챗 GPT잖아요.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잘 하면은 질문의 질에 따라서 답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이제 문과적인 성향이 더 많은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또 철학도 알아야 되고 윤리도 알아야 되죠. 심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문학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요거 하나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영어를 일단은 배워두고 이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근데 저는 뒤집혀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 것들, 그러니까 글로벌 K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게 있죠? K-팝 쪽에서는 BTS가 아마 세계 최고로 찍었죠. BTS도 한때 테일러 스위프트, 지금 거의 최고의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랑 맞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패러사이트, 기생충 이런 작품들이 있죠. 작품과 그거를 뭐 만든 분들과 공통점이 뭐죠? 다 영어 콘텐츠가 아니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찍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 뭐 토플 만점이라던가 영어 정말 최고로 잘하는 한국 상위 0.1% 아이들들이 토론 수업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말을 한마디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영어 문제라기보다 관심 분야, 열정 이런 거, 내가 무엇을 세상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내가 왜 배우고 있는 건지, 내 배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런 거 없이 일단은 기술을 뭐 영어면 영어, 뭐 수학이면 수학, 뭐 과학이면 과학 이런 걸 키워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보겠다. 코딩 같은 경우도 코딩 언어를 잘 마스터해서 그냥 코딩 학원 열심히 가잖아요. 코딩 학원, 코딩 언어를 배우고 나서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마인드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개발할 게 없어요.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개발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뭔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툴을 잘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막 성능 좋은 걸 뭐 만들어낸다기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사람들이 좀 편리성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만든다기보다도 그게 진짜 과연 그럴 것인지를 사람들을 공감을 하고 테스팅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템은 중요하지만 인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대표적으로 집안에 딱 들어가면은 아이가 이제 한 명밖에 없는 집안 같은 경우는 대화할 기회가 얼마큼 있나요, 부모랑? 거의 일단 없죠. 양부모랑 같이 하는 경우 특히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 이런 게 뭐 저녁 시간 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되게 좀 빨리빨리 먹고 아니면 빨리 다 각자 뭐 하고, 아이 있는 집은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 가구 세팅도 특히 좀 많은 경우에 한국 집들이 리빙룸을 보면은 소파가 있죠. 그 소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네, TV를 딱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포커스는 어디를 갔나요? 딱 소파에 앉는 순간 TV를 가는 거죠. 키든 안 크든 포커스는 그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식탁에서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런 대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 자체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화할 수 있고 뭔가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공간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일단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한국 부모님들과 얘기할 때 집안 리빙룸을 한번 보세요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헐크네스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인데, 특히 뭐 엔도버나 엑셀럴이라든가 미국 최고 명문 보딩스쿨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어디에 앉던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구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각도가.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 서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포커스가 가 있지 않아요. 서로에게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선생님한테서 일방적으로 배운다기보다 그분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 다른 관점, 특히 또 세계 곳곳에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공립학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칠판 뭔가 말콜 들고 있는 사람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집에서 그게 똑같이 소파에서 TV 바라보듯이 똑같은 거죠. 이게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일단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얘기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아이들과 얼마큼 얘기를 해봤는지,
왜 하는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건지, 이거 리사이클링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걸 인식하는데 분리수거도 하고 왜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옷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면서 옷 수거함 같은 데 기부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수는 수출됩니다. 패키징에서 수출돼요. 저소득 나라 쪽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거기서도 상당한 부분은 버려집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플라스틱 물통을 물 다 마시고 재활용을 했는데 바닷가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바다에 결국엔 들어가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들 몰라요. 그냥 재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고 분리수거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고 이게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거의 문제예요. 주식 교육도 그런 거잖아요. 시키는 거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지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는 거죠. 대부분 경우에 아이들이 좋은 교육할 때가 있다면 사교육 같은 경우에 어딘가 맡겨두고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하기를 원하지 집까지 와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서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이라던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뭐 예서 영어 학원에서 배웠다면은 그런 거에서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쭉 이어나가서 뭐 일상에서 이렇게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활용이 돼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특히나 또 예를 들어서 청바지 같은 경우에 화학 물질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버려지면은 정말 안 되는 건데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 볼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과 뭐 고초등학생이라면 혼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서 어디선가 배운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 환경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해보고 디베이트도 해봤으면은 그걸 쭉 이어서 뭔가 프로젝트도 그냥 간단히 집에서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바깥에서 하는 거와 집에서 하는 게 끊겨버리는 거.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어져야 대화 내용거리가 정말 많아요. 아니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게. 풍력 발전 같은 게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보면은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친환경 에너지이니까. 근데 저거로서 뭔가 마이너스 될 것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새 이코시스템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뭐 바닷가 근처라든가 이럴 때 새도 많이 죽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더 많은 질문을 꺼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해봐야 될까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줘가 아니고 이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근데 답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검색을 하던 뭐 인공지능 이용을 하던 잘만 이용을 한다면 그것도 툴만 잘만 사용할 수 있으면 답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꾸준히 해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한 스킬인 거죠. 저는 미국 입시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기준으로 한다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네트워킹이에요. 동문 네트워킹.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학부 때 전공을 했으니까 아이비리그에서 배우던 뭐 시립대에서 배우던 뭐 한국 대학교에서 배우던 큰 차이점은 없어요. 어차피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룸메이트는 누구인지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봤었을 때 적글버그 보면 딱 그렇잖아요. 원래 그 아이비리그의 네트워킹 플랫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페이스북이 커진 거잖아요. 저클버그도 룸메이트가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가 되었었고 또 그 선배, 뭐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하죠. 선배들이 그런 기회를 줬었고 뭐 빌 게이츠가 하는 특강 강연 뭐 이런 것도 참여할 수가 있었고 하버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이지 거기서 졸업도 안 했잖아요. 1학년하고 중퇴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중요한 것보다 그 거기서 만들어주는 그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제 아들의 부모니까 아빠니까 저도 알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아이한테 가게끔 하려는 게 얼마큼 힘들고 고민이 되고 어려운지 압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시대예요. 지금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알리겠다라는 마인드 자체 바꾸셔야 돼요. 아, 이제 어느 정도 AI를 좀 알겠어, 기술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를 이 AI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어 라고 하면은 그 순간 이 아이는 이미 벌써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또 이미 이게 뒤처진 옛 방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다 내가 마스터해서 우리 아이에게 전달한다고 그런 마인드보다도 같이 하면 돼가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곳을 막 우리 아이를 보내려는 게 되게 무서우신다면 같이 가시면 돼요. 손 잡고 가시면 돼요.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엄마든 아빠든 나도 배우고 있어. AI 같은 거 부모가 안 배웠잖아요. 저희는 학창시절 때. 부모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배워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부모도 완벽하지 않구나.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틀릴 수가 있네? 라는 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도전력이 있고 또 사회성도 좋고 조금 더 이제 미래에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경험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시대가 빨리 변하는 만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이득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도전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